한자 수업 계속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 동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이용을 좀 하셔가지고 보셔야겠습니다. 핸드폰이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핸드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다 어립니다. 말해봤자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아니, 왜 웃어? 30이 많냐? 절대 많은 거 아니거든요. 선생님 친구 같은 경우는 30살에 있잖아. 30살에 그 TV를 보는데 월스트리트 아시죠? 월스트리트에 거기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야, 나는 월스트리트이다 해서, 월스트리트 가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거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내가 봤을 땐 너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난 진심으로 얘기 줬거든. 머리가 나빴거든요. 좀 월가를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거든. 영어도 정말 못했어요. 특히 발음 정도가 아주 후진 발음이었었는데, 내가 반대를 했죠. 너 갈 수 없다고. 이 친구는 자기는 무조건 가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나 그때 같이 살았었거든. 선생님 집에서 같이 살았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를 다 선택을 했죠. 근데 그 대학교 전부 다 그 최상위 대학교만 다 선택을 한 거예요. 토플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토플 점수가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은 아니어도 그 대학교들에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수였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움을 줬습니다. 도움을 줬던 거는 뭐냐면은 그 가고자 하는 대학교 있지. 그 가고자 하는 대학교에 그 해당 학과 교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쓴 것은 뭐냐면은 나는 선생님의 그 논문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 밑에서 수업을 듣는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꿈을 키워보겠습니다. 선생님께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은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아놓은 돈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선생님 수업을 들으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도 토플 점수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한 4년 정도 이후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모아서 선생님 수업을 꼭 듣겠습니다. 라고 내가 편지가 아니라 메일 보냈어요. 그 다음날 메일이 왔습니다. 학생의 진지한 태도에 감동했다. 돈이 없으면 내가 장학금을 줄 것이고 영어가 안 되면 와서 공부를 하면서 조건부로 들어와라. 그 대학교는 조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갔습니다. 그리고 갔어 그냥 곧바로. 가는데 실제 영어 실력도 안 되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 값만 갖고 갔어요. 그리고 몇 년간 정말 개고생했지. 하루 일과를 선생님하고 메일을 계속 주고받았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뭐 하느냐. 접시 닦고 우유 배달하고 학교에서 일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몇 년간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미국 대학교의 유명 대학교의 통계학교 교수가 됐어요. 근데 교수가 됐고 근데 월스트리트를 가야 될 거나 그치? 원래 꿈이 거기였으니까 갔습니다. 자기 그 후배와 같이 갔어요. 갔는데 후배는 월가에서 채용이 됐는데 이 친구는 채용이 되긴 되는데 말이지 연봉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자기 후배보다. 자기 논문은 되게 우수한데 자기 후배는 논문도 그렇게 우수한 편이 아니었거든. 근데 그렇게 된 것은 바로 발음 때문이었어요. 영어 발음 때문에 안 돼가지고 어쨌든 좀 잘 나가는 교수입니다. 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대학교 편입한 다음에 뭘 했으면 좋겠냐면 워킹 할리데이 있지. 그거를 꼭 했으면 좋겠어. 어학연수 하지 마시고 그 워킹 할리데이 가서 정말 인생을 불태워야 돼. 청춘을 불태워야 돼. 정말 재밌게 놀아야 되거든요. 재밌게 놀면서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워킹 할리데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편입한 이후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좋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한 가지 작은 소망이 있다면 편입한 이후에 다시 다 모이는 거야. 다 모인 다음에 부담 없이 내가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 워킹 할리데이 같은 경우. 나중에 선생님이 시험 끝난 다음에 워킹 할리데이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와라 하면 말이죠.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오고 스스로 알아본다고 스스로 하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대체로 갔다 오면 얘기하는 게
가서 보니까 맨날 죽을 고생만 하고 영어도 한마디 못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그렇죠. 워킹 홀리데이가 미리 준비를 잘 해가면 영어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잘 돈도 모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은 일단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워킹 홀리데이를 해야 재미있고 나중에 그게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영어를 배우고자 한다면 갈 필요가 없지. 전혀 갈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서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미국 가면 또 캐나다 가면 호주 가면 그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프리 토킹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날의 말씀이야. 30분 프리 토킹 할 때 돈 줘야 돼. 그래. 실제로 생각해봐.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친구하고 싶다고 하이 친구 하면 우리가 한두 마디 정도 길을 안낼 수는 있겠지만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무시해서라기보다도 그게 안 되거든. 그게 꼭 나중에 워킹 홀리데이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붙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테지. 아마 오늘 석가탄신날 오신 여러분들은 다 붙을 것으로 나는 기대만 합니다. 그냥 자, 충분히 다 붙을 수가 있겠지.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 표시의 전치사 중에서 by, until 구별하는 것은 시험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첫 번째, by는 동작의 완료에 사용된다. 첫 번째 예문부터 보시겠습니다. The driver said he would return by noon. 그 운전자는 말했습니다. 그가 돌아올 거라고 by noon, 정오까지 돌아오겠다. 즉 정오까지는 동작을 완료하겠다는 얘기지. 이처럼 동작을 완료할 땐 전치사 by를 쓸 수가 있겠다. 자, 두 번째 문 보시면 All arrangements should be completed by February. 자, 모든 arrangement, 준비는 2월까지 끝내야 된다. 즉 2월달이 되었을 때 동작이 완료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문맥상 어떻습니까? 동작의 완료거든 전치사 by와 함께 쓸 수 있겠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 You'd better file the report by tomorrow if you don't want to get reprimanded.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넌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어떻습니까? 내일까지 보고서 제출 완료할 수 있어야겠지. 이처럼 해석상 동작의 완료는 전치사 by와 함께 쓸 수 있어야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 예문의 return 동작 동사입니다. 두 번째 예문의 complete 동작 동사입니다. 세 번째 file 동작 동사지. 이처럼 동사가 동작 동사일 땐 전치사 by와 쓰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반면에 until 보자. 지속의 의미를 갖는 동사 keep, remain, stay 등과 함께 쓰여 동작이나 상태에 계속을 나타내므로 변화가 없이 상태가 지속된다. 그때 until 쓴다. 예를 들어서 We will wait until he shows up. 우리는 그가 나타날까지 기다릴 것이다. 자, 기다리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이때는 전치사 until 쓸 수 있습니다. 또한 wait라는 동사가 상태 동사거든 금방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예문 보시겠습니다. Some students tend to put off writing term papers until the last minute.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Some students, 몇몇 학생들은 tend to put off writing term papers. 기말 시험 쓰기를 연기하고 싶어한다. Until the last minute, 마지막 순간까지. 이때 tend란 동사는 동작 동사 아니라 상태 동사지. 그렇기 때문에 until과 쓸 수가 있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뭐뭐까지라고 할 땐 until, by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동작이 완료되면 by, 동작이나 상태가 지속되면 until 쓰는데 항상 핵심이 되는 것은 뭐죠? 앞에 동사를 보고 파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앞에 동사가 동작 동사라면 by, 상태 동사라면 until 쓸 수 있어야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볼 것은 at, on, in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at은 한 시점의 때로 몇 시, 몇 분, 몇 초, 정오, 새벽, 밤, 시대의 전환기에는 at을 쓴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자. at dawn, 새벽녘에. 읽어보자. at 4 o'clock, 4시. at lunch, 점심. at midnight, 밤. at night, 밤. at noon,
오케이, 정오란 말이죠. 이때 dawn, 4 o'clock, lunch, midnight, night, noon은 항상 at과 함께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건 암기를 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치사 on은 요일, 날짜, 어떤 날, 특정한 날의 아침, 저녁, 밤 또는 소수를 표시할 때 쓸 수가 있겠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On a sunny June morning, 어느 6월 아침에. 어떻습니까? 원래 아침에는 in the morning이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특정한 날의 아침이지. 이때는 전치사 on을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on Monday morning. 원래는 in the morning인데 월요일 아침이죠. 특정한 날의 아침이지. 전치사 on을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에 on Sunday, 요일. on the 21st of October. 날짜지. 그 다음에 on a rainy night. 어느 비 온 날 밤에. 특정한 날의 밤이죠. on New Year's Day. 이런 것은 전부 다 전치사 on과 함께 쓸 수 있어야겠다. 알겠습니까? 특히 at보다는 on이 훨씬 더 출제가 많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떤 날의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다 전치사 on을 써서 표시할 수 있어야겠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n a sunny June morning, on Monday morning, on Sunday, on the 21st of October, on a rainy night, on New Year's Day. 그래서 전부 다 암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짤막짤막하게 끊어놨지, 그치? 전부 다 기출문제에서 끊어놓은 것들이거든. 여러분들은 다 암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전치사 in 보시겠습니다. 연, 월, 계절, 또 오전, 오후는 전치사 in과 함께 쓸 수 있어야겠다. 읽어보자. In 2000, in May, in spring, in the afternoon, in the morning, in the 20th century. 오케이. 자, 다음에는 in, after, within.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왔다면 보통 다 틀려. in, after, within. 대단히 중요하다. 정말 이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 특히 말이죠. 전치사 in과 after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묻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전치사 in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며 보통 미래 시제와 쓰인다. 예를 들어서 We will be back. 우린 돌아올 것이다. In less than an hour.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1시간도 안 뒤에 돌아올 것이다. 즉, 1시간 정도가 경과된 이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이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시제가 좀 뭐니? We will be back. 미래지, 그치?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전치사인이 보통 미래 시제와 쓰이지만 과거 시제하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미래와 쓴다는 것이지 무조건 미래하고만 쓴다는 것은 아니다. 과거 시제하고도 충분히 쓸 수가 있겠습니다. 키포인트는 뭘까요? 전치사인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이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문제 풀게 될 텐데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겠다. 반면에 after는 보통 과거 시제와 쓰인다. I came back after 2 months. 나는 2달 후에 돌아왔다. 이때 after는 보통 과거 시제와 쓰인다. 이 점 기억할 수 있어야겠고, within 이것은 일정한 기간 이내를 말한다. I'm ready to accept your proposal with the proviso that you meet your obligations within the next 2 weeks. 자, 다시 한번 볼게. I'm ready to accept.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Your proposal. 너의 제안을 with the proviso that. 이거 밑줄을 가보자. 역시 이 자체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뭐 한다는 조건으로. with the proviso that. 뭐뭐라는 조건으로. You met your obligations within the next 2 weeks. 나는 당신이 다음 2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해석 가능하시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암기할 것은 with the proviso that. 뭐뭐라는 조건으로. 이때 전치사 with 대신에 전치사 on 쓸 수 있습니다. on the proviso that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뭐뭐라는 조건으로. 한번 읽어보자. with the proviso that. on the proviso that.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두 문장의 차이를 설명하시오라고 되는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in이라는 것은 뭐라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점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다음 두 문장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자.
She solved the problem in 5 minutes. 밑에 문장. She solved the problem for 5 minutes.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장. 는 전치사 in이지. 이거 뭡니까? 시간의 경과야. 여러분들 인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위에 쓰시겠습니다. 시간의 경과라고. 반면 for는 일정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for는 일정한 기간이 되겠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보시겠습니다. She solved the problem. 그는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In 5 minutes. 5분의 경과한 후에 그 문제를 풀었다. 이때 문장. She solved the problem. 그 여자는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For 5 minutes. 5분 동안 풀었다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 5분 만에 그 문제를 풀어 실제로 해답을 구했다는 의미야. 위에 쓰시겠습니다. 5분 만에 문제를 풀어 해답을 구했다. 5분 만에 문제를 풀어 해답을 구했다. 5분 만에 문제를 풀어서 해답을 구했다. 바로 밑에 문장은 5분 동안 문제를 풀었는데 실제 답을 구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밑에 문장은 5분 동안 문제를 풀었는데 실제 그 답을 구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잘 들어보자. 이것은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She solved the problem in 5 minutes. 그 여자는 5분, 그치? 5분의 시간을 경과해서 문제를 푼 것이고, 밑에 문장은 그 여자는 5분 동안 문제를 푼 거지. 근데 이는 말이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작이 완료된 것을 의미해. 상황이 종료된 것을 의미하고, 밑에 문장의 for는 말이죠. 동작의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문제를 풀었다는 동작의 완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전치사 in은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면서 동작이 완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for는 시간의 동안, 기간을 표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작이 완료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for, during, through, in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자. 특히 우리는 말이죠. 여기서 for하고 in의 차이점 방금 전에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or부터 보자. for는 수사를 동반하여 일정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다. 다시 한번 더. for는 수사를 동반하여 일정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he가 빠졌다, 그치? He has been studying in the library every night for the last 3 weeks. He has been studying in the library every night. 그는 매일 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For the last 3 weeks. 지난 3주 동안. 이때 동안은 뭡니까? 일정한 시간이지. 일정한 시간, 기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겠습니다. during. 특정한 기간의 명사를 동반하여 동작 상태의 계속을 나타낸다. 수사를 동반해도 수사 앞에 더나 지시 형용사가 오면 during을 쓸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밑에 문장 보시면은 For a week during the vacation, I stayed there. 해석해보자. For a week during the vacation. 자, 휴가 동안 일주일 동안 나는 거기에 있었다. 그치? 휴가 기간 동안 중에서 일주일간 나는 거기에 있었다지. 자, 똑같이 기간 표시인데 for는 뒤에 숫자 있죠? 어느 뭐니? 하나를 의미하잖아. 그치? 원을 의미하죠. 반면에 during은 뒤에 숫자 없이 어때? 특정한 기간의 명사가 남았지. vacation. 특정한 기간의 명사 있죠? 이럴 경우는 during을 써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밑에 예문이 되겠습니다.
I have met many friends during the 3 years I have been in Europe. 해석해보자. I have met many friends. 나는 많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During the 3 years. 3년 동안. 그 3년 동안은 I have been in Europe. 내가 유럽에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유럽에 있었던 3년 동안 많은 친구를 만났다. 자, 그런데 during the 3 years에서 원래 3 years는 뭐니? 숫자지. 숫자 앞에 4가 있어야 되는데 숫자 앞에 지금 뭐가 붙었습니까? 정관사 더가 붙었지. 이점 숫자 앞에 정관사 더나 this, that, 지시 형용사가 붙으면 for를 쓸 수 없고 두어링으로 고칠 수 있어야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hrough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는 동안 내내의 뜻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을 표시한다. It rained through the night. 밤새 비가 왔다. 즉, 밤 처음부터 밤 마지막까지 계속 비가 왔다지. 뭐하는 동안 내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in 보자. 미국 용어에서는 not, no, last, first, only, 최상급 다음에 for 대신에 이런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보시면 I haven't seen you in ages. 잘 보겠습니다. 앞에가 haven't seen, 현재 완료지. 보통 현재 완료 다음에 기간 표시가 있으면 전치사 for를 쓰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얘가 어떻습니까? haven't seen에서 부정어지. 이처럼 부정문이면 for 대신에 in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것도 하나 보도록 하자. It was the coldest day in 10 years in Washington. 워싱턴에서 10년 동안 가장 추웠다. 그치? 자, 여기서도 원래는 말이죠. 전치사 for를 써야 되는데 기간 표시는 다 for를 쓰잖아. 하지만 in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가 the coldest day, 최상급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보자. 잘 들어보세요. 원래 전치사 in은 기간을 표시할 수 없죠. 뭘 써야 돼? 원래 in은 시간의 경과를 표시하는 것이지. 이런 시간의 경과, for는 시간의 동안, 기간을 표시하는 것이거든. 자, 첫 번째 예문과 두 번째 예문은 전부 다 뭐뭐는 동안으로서 기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for를 써야 되는데 in을 썼지. 왜 in을 쓸 수 있을까? 앞에가 no, not, last, first, only, 최상급이라면 for 대신에 in을 쓸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맞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잠깐 저를 주목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있고 다음에 동사가 현재 완료되어 되어 있어. 그런 다음에 뒤에 4 years 해서 4년이 있어. 나는 4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해석상 기간을 표시하지, 그치? 뭐뭐 동안. 그때는 뭘 쓰겠습니까? 앞에 뭘 써야 돼? for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기간 표시는 다 for를 써야겠습니다. 그런데 있지, 앞에가 I have not 해서 이처럼 부정어를 썼다면 자, for를 쓸 수도 있지만 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전치사 in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만약에 앞에 not과 같은 부정어 없다면 절대로 in을 쓸 수 없고 for만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부정어 있을 때는 for 대신에 in을 써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정어 뭐가 있었습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보자. 읽어보자. No, not, last, first, only, 최상급. 일단은 for 대신에 in을 써서 표시할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은 이 두 예문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begin, 시작하다, start, 시작하다. begin, start는 시작을 표시할 때 from과 쓰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예문 보시면 School begins at 9 o'clock. 학교는 9시에 시작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학교는 9시부터 시작한다. 그치? 뭐뭐부터라면 보통 전치사 from 쓰지. 하지만 그 앞에 동사가 시작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start, begin이라면 from 쓸 수 없고 다른 전사로 대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9 o'clock, 시간이니까 at 썼지. Monday, 요일이죠? on 썼습니다. September, 계절이지? 전사 in을 쓰고 있다. 알겠습니까? 뭘 쓸 수 없다는 얘기야? from 대신에 각각 맞는 전사로 선택해 쓰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chool begins from 9 o'clock. 학교는 9시부터 시작된다. 한국말로는 맞죠. 하지만
begin 또는 start라는 동사들은 전치사 from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 시험 문제에 school begins from 9 o'clock 나왔을 땐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냐? 절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겠습니다. 넘기기 전에 위치 표시의 전치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t 보시겠습니다. She lives at 78 Maple Street. 자, 여기서 78은 뭡니까? 번지수지. 이처럼 번지수를 표시할 때 전치사 at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번지수 앞엔 전치사 s 썼지? 또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She lives on East 135 Street. 이때 East 135라는 것은 뭐죠? 거리명이지. 오케이? 이처럼 거리명은 앞에 전치사 on으로 써야겠습니다. 거리명 전치사 on 쓴다는 거 기억할 수 있어야겠고, 또 하나만 더 보도록 하자. 아직 넘기지 마시고. 135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수지. 일반적으로 서수는 정관사 더를 쓰게 돼 있지. 하지만 서수가 거리명일 땐 정관사 더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명에는 전치사 on과 서수를 함께 쓸 수가 있는데, 서수를 하더라도 거리명을 표시할 땐 정관사 더를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on the east 135 street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자, 두 개의 예문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예문에서 78은 거리명이 아니라 번지수입니다. 거리명이라면 뭐니? 뒤에 th가 붙어야 되거든요. 붙지 않았지? 이것은 뭐니? 번지수야. 그때는 전치사 s를 써야 돼. 그런데 밑에 예문 보시면 135의 th, 서수지. 그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거리 이름이 되겠습니다. 번지수가 아니라 거리 이름이거든. 그때는 전치사 on을 쓰는데, 거리 이름을 표시할 땐 서수로 하더라도 앞에 정관사 더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이지, 위치를 나타내는 전사 중에서 in, on, to 언제 쓸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자. in은 내부를 나타내고, on은 인접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to는 떨어져 있을 때 사용한다. in, 내부, on, 인접, to는 떨어져 있을 때 사용한다. 하나씩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자. 먼저 1번 보시면, 당산동 is located in the south of Seoul. 당산동은 서울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당산동이 서울 내부에 있는 거지. 이들은 전치사 i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또 밑에 문제 보시면 China is located on the north of North Korea. 자, 중국은 북한의 북쪽과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중국과 북한의 북쪽은 서로 인접하고 있지, 붙어있지. 그땐 전치사 on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문제 보시면 Japan lies to the east of Korea. 재팬은 한국의 동쪽에 있다. 자, 재팬과 코리아는 붙어있지 않죠. 바다로 떨어져 있지. 이렇게 떨어져서 위치를 표시할 땐 전치사 to를 쓴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디 안쪽에 있다, in. 어디 옆에 딱 붙어있다, on. 떨어져서 어느 쪽에 있다, to.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in, on, to. 그래서 전치사 in을 썼는지, on을 썼는지, to를 썼는지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지. 안쪽에 있는지, 인접해 있는지, 떨어질 수 있는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전치사 on을 특별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on은 첫 번째, 근거 또는 의존을 표시할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Even those who argue against it do so on the grounds that if it had not been built, some better system would have been devised. Even, 심지어, those who argue against it. argue against, 이것은 밑으로 가보자. 뭐뭐에 대해서 반대하다. argue against, 반대하다죠. 반대해서 막 주장하는 것이죠. argue against, 어디에 반대를 주장하다. 이런 말이거든. 자, 보시겠습니다. Even those who argue against it. 심지어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do so, 그렇게 한다. On the grounds that, 뭐뭇을 근거로 해서란 말이죠. On the grounds that, 뭐뭇을 근거로 해서. On the grounds that 밑줄 걷습니까? 뭐뭇을 근거로 해서야. 근거니까 뭐니? 전치사 on 쓰고 있죠. On the grounds that, 뭐뭐를 근거로 해서. 자,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If it had not been built, 만약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더라면, some better system, 몇 가지 더 좋은 시스템이 would have been devised, 보다 나은 시스템이 구현되었을 것이라는 근거로 그렇게 말한다. 자, 다시 한번 전체 문장을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심지어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더라면 보다 나은 시스템이 구현되었을 것이라는 근거로 그것을 한다. 알겠습니까? 자, 해석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Even, 심지어는 those who argue against it,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do so, 그렇게 한다. On the grounds that, 뭐뭐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if it had not been built, 만약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더라면 some better system, 보다 나은 시스템이 would have been devised, 만들어졌을 텐데. 오케이? 자, 만약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더라면 보다 나은 시스템이 구현되었을 텐데 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할 때 on the grounds that, ground가 뭐니? 근거란 말이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수고로서 on the grounds that, 이걸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on the grounds that. 읽어보자. on the grounds that. 한 번 더. on the grounds that. 오케이. 자, 두 번째 예문 보시겠습니다. As this turbulent summer for the market draws to a close,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on an almost real-time basis what insiders are doing. As this turbulent summer for the market, 시끌벅적했던 여름 시장이 draws to a close, 끝나고 있으므로, draw to a close, 이것도 수거죠? 끝나다. draw to close, 끝나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자. As this turbulent summer for the market draws to a close. turbulent, 시끌벅적했던 여름 시장이 끝나고 있으므로 it will be interesting, 그것은 재미있을 것이다. 그게 뭔데? to see, 보는 게 재미있을 것이다. on an almost real-time basis, 거의 실시간에 근거하여. 자, 밑줄 그어보자. on an almost real-time basis, 밑줄 긋고 on an almost real-time basis라는 것은 거의 실시간에 근거하여, 거의 실시간에 근거하여란 말이거든. on an almost real-time basis라는 것은 거의 실시간에 근거하여. 어떻습니까? 해석상 근거하여가 되겠지? 전치사 on 쓰고 있습니다. 거의 실시간에 근거하여 what insiders are doing, 내부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자, 다시 한번 전체 문장을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여름 시장이 끝나고 있으므로 내부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거의 실시간에 근거하여 관찰하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거의 실시간에 근거하여. 읽어보자. on an almost real-time basis. 거의 실시간에 근거하여. 이게 수거거든요. 해석상 근거하니까 오늘 썼지. 수거로서 암기하면 말이죠. 근건지 뭔지 몰라도 답을 맞출 수가 있겠죠. on an almost.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on an almost real-time basis. 한 번 더. on an almost real-time basis. 참고로 말이죠. 일반적으로 basis란 명사 앞에는 전치사 on을 쓰거든.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on an almost real-time basis. basis란 명사 앞에는 전치사 on 쓰게 되어 있어. on an almost real-time basis. 그런데 이 자체를 그냥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실시간에 근거하여. on an almost real-time basis. 한 번만 다시 더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on an almost real-time basis.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보시면은 I can't live on this small salary. I can't live. 나는 살 수 없습니다. on, 근거해서. this small salary. 이토록 작은 봉급에 근거해서 살 수가 없다. 나는 이토록 작은 봉급에 의존해서 살 수가 없다. 전치사 오는 말이죠처럼 근거 또는 의존을 표시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역시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거든. live on, 어디 근거해서 살다. live on, 어디 의존해 살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보통 어디 안에 살다, 집 안에 살다, 궁궐 안에 살다 할 땐 live 뭐 쓰니? in 쓰지. 하지만 어디에 의존해서 근거해서 할 땐 live on을 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또 하나 그는 참고하시면 small salary. 이것도 중요하죠? 적은 봉급이라고 할 땐 형용사 small과 salary 함께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봉급 large salary. 적은 봉급 small salary야. 옆에 쓰시겠습니다. low salary, LOW, 낮은이란 말이지. low salary 한 다음에 express를 합니다. 낮은 봉급이라고 할 때 우리가 low salary 쓸 수 없고 small salary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 읽어보자. small salary, large salary. 오케이, 이처럼 전사오는 첫 번째, 근거나 의존을 표시할 때 쓸 수가 있겠다. 자, 졸지 마시고 2번 진행 상태로 넘어가도록 하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Dire predictions about tornado Helena led everyone to be on guard. 해석해보자. Dire predictions about tornado Helena. 토네이도 헬렌에 대한 dire, 무시무시한 predictions, 예측이 led, 시켰습니다. everyone, 모든 사람이 to be on guard, 조심하도록 시켰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be on guard는 조심하다지. 알겠습니까? 조심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야. 그래서 be on guard를 진행 또는 상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be on guard.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심할 수 있어야겠죠? be on. 계속해서 전치사 on을 쓰고 있다. 그치? 진행 상태를 표시할 땐 전치사 on을 쓰는데 be on guard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심하다. 전치사 on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be on guard를 암기하고 있으면 말이죠. on이 지속인지 상태인지 몰라도 답은 맞출 수가 있겠죠. be on guard. 자, 두 번째 예문 보시겠습니다. The workers of the factory were on strike. The workers of the factory. 그 공장의 근로자들은 were on strike. 지금 어떤 상태야? 어떤 진행 상태입니까? 파업 중이죠. 파업이라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업 중에 때는 be on strike를 쓴다. 이해되셨습니까? 조심하고 있다. be on guard. 파업 중에 있다. be on strike. 상태나 동작이 계속 진행될 때 이처럼 전치사 on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수거를 알고 있으면 그냥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수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수거를, 전사를 유추할 수가 있어야겠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소속, 재직 보시겠습니다. 전치사 on은 소속이나 재직을 표시할 때 쓸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I have been on this team since last year. 나는 작년부터 이 팀에 소속되어 있다. 나는 이 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전치사 on 쓰고 있습니다. on 중요하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 예문 볼까요? The number of judges o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s fixed by Congress, not by the Constitutio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미 연방 대법원에 on 재직하고 있는 판사의 숫자는 is fixed, 결정되어집니다. by Congress, 의회가 아니라 not by the Constitution, 헌법에 의해 결정된다. 어떻습니까? The number of judges, 어때? 판사의 수, 판사가 어디 소속이야? United States Supreme Court의 소속이지. United States Supreme Court의 소속인 판사의 숫자지. 이점 소속을 표시할 때는 전치사 on을 써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전치사 on을처럼 소속, 재직을 표시할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above, below, over인데 이것은 보통 수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먼저 above는 뭐뭐 위로라는 말이죠. The sun is slowly rising above the horizon.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말인데 수평선 위로 할 때 우리가 above the horizon 전치사 above를 쓰거든. above. 자, 수거로 기억하자. above the horizon. 즉 horizon 앞에 나올 수 있는 전치사는 뭐니? above란 얘기야. above the horizon. 읽어보자. above the horizon. 자, 두 번째는 2 miles above sea level. 해발 2마일인데 sea level 앞에도 above가 쓰겠습니다. above sea level. 읽어보자. above sea level. 한 번 더 above sea level. 자, 세 번째는
He thinks he's above the rest of us. 그는 생각합니다. 그가 above, 우위에 있다고 the rest of us. 우리들보다도 우위, 더 잘났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뭐뭐보다도 더 나은 할 땐 전치사 above를 써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전부 다 기출 문제로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오케이. 자, 다음에 below 보시겠습니다. The sun has sunk below the horizon. 자,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다. 지평선 아래로는 below 썼죠. 위는 above the horizon. 밑으로는 below the horizon.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거 보자. below the horizon. 한 번 더 below the horizon. 자, 그 다음에 the temperature is 4 degrees below zero. 온도는 영하 4도이다. 영하 할 때 우리가 below zero. below라는 말을 쓰죠. under zero 쓰지 않았죠. 그렇지? beneath the zero 쓰지 않았죠. 뭘 쓰고 있습니까? below를 쓰고 있습니다. below zero.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밑에 하나 더 쓰시겠습니다. below the line. 선 아래에 할 때 우리가 below를 쓰거든요. below the line. 명지대학교에 출제가 됐었지. below the line. 선 아래로. 보통 뭘 쓰고 싶니? under 쓰고 싶거든요. under the line. 선 아래로. 하지만 under 쓸 수 없고 line 밑으로 할 때는 우리가 below를 쓴다. below the line. 읽어보자. below the line. 한 번 더 below the line. 자, 다음에 over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king had absolute power over his subjects. 그 왕은 그의 백성을 절대 권력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때 over는 우위를 표시한다.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The plane was flying over Siberia. 비행기가 시베리아 상공을 나르고 있습니다. 뭐뭇을, 자, 시베리아를 덮고 있는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뭐뭐 위에라는 말로 over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I told him to raise his hands over his head. 나는 말했습니다. 그에게 to raise his hands, 손을 들라고 over his head, 머리 위로. 그치? 수직으로 해서 위. 혼날 때 이렇게 말하잖아. 그치? 손 들어 하면은 말이지. 이렇게 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들 거 아니야. 수직으로 할 때 over라는 말을 써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가장 잘 나가는 것은 바로 맨 마지막이지. 보자. Over 60% of the workers in Haverhill, Massachusetts are employed in the leather and shoe industry. 다시 보자. Over 60% of the workers in Haverhill,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의 Haverhill, 네, 노동자들의 60% 이상이 are employed, 고용되었습니다. The leather and shoe industry. 가죽과 신발 산업에란 말이지. 어떻습니까? 60% 이상이지. 보통 뭐뭐 위라고 할 때는 over 쓸 수 있고 뭐도 쓸 수 있어? above 쓸 수 있지. 하지만 뭐뭐 위라고 할 때는 말이죠. 추상적 개념, 다시 말해서 숫자가 있을 때는 above 쓸 수 없고 over밖에 쓸 수 없습니다. over 60%야. above 60%라고 쓸 수가 없겠다. 알겠습니까? 숫자 이상이라고 할 때는 above 쓸 수 없고 over밖에 쓸 수 없다. 그래서 below, over 이런 말 나왔을 땐 말이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over 60%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넘겨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제거 박탈의 전치사인데 이것은 수어처럼 워낙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이지.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자. deprive of, absolve of, cure of, clear of, cheat of, empty of, relieve of, rob of. 전부 다 제거 박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만 다시 읽어보자. 따르겠습니다. deprive of, absolve of, cure of, clear of, cheat of, empty of, relieve of, rob of. 자, 반면에 말이죠. steal, from 쓸 수 있습니다. 제거 박탈을 표시할 땐 of 말고 from도 쓸 수 있거든요. 읽어보자. steal from, take from, separate from, keep from, hide from. 한 번 더 읽어보자. steal from, take from, separate from, keep from, hide from. 오케이. 자, 이번에는 말이지 원인 이유의 전치사가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보통 원인 이유를 표시할 때는 for를 쓰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읽어보자. blame for, celebrate for, chide for, compliment for, condemn for, criticize for, praise for, punish for, reprimand for,
reward for, thank for, acclaim for, guess to get for, censure for, reproach for, rebuke for. 다음 이해하시겠습니다. 그 밑에 건 뭐뭐로 죽다 할 때 die of나 die from 둘 중 하나를 쓸 수 있는데 그 뒤에 명사에 따라서 die of 쓸 수도 있고 die from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읽어보자. die of cholera, die of cold, die of consumption, die of hunger, die of old age, die of malady, die of grief, die of shock, die of heart attack, die of lung cancer. 자, from 써보겠습니다. die from fatigue, die from a wound, die from overdrink, die from too much care, die from overwork.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원인, 이유를 나타낼 때 out of를 써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원인, 이유 표시할 때 뭘 쓰니? for를 쓰는 거야. 원인, 이유를 표시할 때는 for를 쓰는데 for 쓰지 않고 out of를 쓸 때가 있어. 그 뒤에 명사 이런 것들이라면 out of를 씁니다. 읽어보자. out of curiosity. 호기심으로 해서란 말이죠. 나는 그를 죽였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out of curiosity. 알겠습니까? 보통 이유, 원인 표시할 때는 전치사 for를 쓰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 명사가 이런 것들이라면 out of를 쓴다는 얘기지. 읽어보자. out of curiosity, out of envy, out of fear, out of friendship, out of gratitude, out of jealousy. 한 번 다시 읽어보자. out of curiosity, out of envy, out of fear, out of friendship, out of gratitude, out of jealousy. 자, 이제 이 문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nmity created out of jealousy cannot be reconciled under any circumstances.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enmity created out of jealousy. 질투 때문에 생긴 enmity, 증오는 cannot be reconciled. 화해되어질 수 없습니다. under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자, 이때도 중요하죠. under any circumstances. 어떠한 상황 아래에서도 전치사 under를 쓰고 있습니다. under any circumstances. 어떠한 상황 아래에서도. 물론 중요한 것은 out of jealousy가 중요하지만 under any circumstances도 만만치 않게 중요합니다.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out of jealousy. 읽어보자. out of jealousy. 자, 시험에서는 out of 대신에 다른 말 쓰거든요. for jealousy가 나오는데 그거 아니라 뭐라고? out of이야. 일반적으로 원인, 이유는 for를 쓰잖아. 그치? 하지만 뒤에 명사가 이런 명사라면 out of로 대체할 수 있어야겠다. 읽어보자. out of curiosity, out of envy, out of fear, out of friendship, out of gratitude, out of jealousy. 자, 다음에는 말이죠. 원인, 이유를 표시할 때 전치사 through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 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 오케이. through는 뭐냐? 부주의, 과오, 소홀의 명사와 함께 간접적인 원인을 나타낸다. 자, 직접적인 원인이다, 간접적인 원인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뭐니? 부주의, 과오, 소홀 이런 명사와 through가 쓰면 그것 때문에야. 그치? 자, 한번 읽어보자.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Sometimes 종종 plagiarism. plagiarism 뭐죠 이게? 표절이죠. 표절은 occurs 발생합니다. through carelessness or ignorance. carelessness or ignorance 때문에 발생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시험 문제에서는 말이죠. through란 빈칸에 through 자리에 빈칸이 들어져 있고 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 나오거든요. 1번 for, 2번 through, 3번 out of, 4번 어쩌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해석해보니까 종종 plagiarism, 표절은 carelessness, 부주의, or ignorance, 태만 때문에 발생한다. 해석서 뭐니? 뭐뭐 때문에 발생하지. 뭐뭐 때문에니까 뭘 써야 돼? 원래는 다 for를 쓰는 거야. 99.9% 다 for거든? 근데 여기서는 for를 쓸 수 없고 뭘 써야 돼? through 써야 돼. 왜? 뒤에 명사가 carelessness, 부주의, ignorance, 소홀 이런 명사들은 for 쓰지 않고 뭘 쓴다는 얘기니? through 쓴다는 얘기죠. 만약 그 뒤에 명사가 curiosity, envy, fear, friendship이라면 뭘 쓰면 되겠습니까? out of를 쓰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이유를 표시할 땐 for, out of, through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뒤에 명사에 따라서 for, out of, through를 선택해 쓴다는 얘기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는 전치사 수거를 쭉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이제 한 번씩 읽어보자. 자, 한 번씩 읽으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Under one's hat. Under the weather. Under extreme pressure. Under 18 years. Beneath notice. Beneath contempt. Beneath criticism. Beyond one's grasp. In time. On time. On schedule. Right on the nose at 9. Ahead of schedule. Behind the schedule. Behind time. Behind the times. Before the times. Before long. In general. In particular. In short. Of late. 여기 잠깐 보시면 in general, in particular, in short, of late. 여기서 general, particular, short, late. 품사도 뭐니? 형용사지. 원래는 전치사들은 형용사를 취할 수 없죠. 하지만 전치사 뒤에 형용사를 취하는 예외로서 암기하시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아까 뭐 있었죠? From bad to worse 있었지. From 전치사, bad 형사잖아, 그치? 원칙적으로 전치사 뒤에 형용사를 취할 수 없지만 형용사를 취하는 예외들이 되겠습니다. 따로 암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계속 보자. 읽어보자. Blue with cold. 자, 뜻은 추위로 손이 파랗게 된이란 말이고, 읽어보자. Green with envy. 질투로 얼굴이 green, 녹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질투는 녹색이 되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화나서 읽어보자. Red with anger. 당황해서 red with embarrassment. 두려워서 white with fear. 노여워서 white with rage. 자, 지금 네 개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blue, green, red, white 있지. 이게 중요한 거야. 시험에서는 말이죠. 빈칸 with cold. 추위로 손이 파랗게 된 블루 쓰는 것이고, 질투하는 green with envy에서 그린의 빈칸이거든요. 그린 뭐니? 질투할 땐 green, 얼굴색이 녹색으로 변합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기립박수를 치기 위해 읽어보자. For standing ovation. 업무자 on business. 자, 그리고 업무자 옆에다 읽겠습니다. On his business. 옆에 쓰시겠습니다. On his business. On his business. 그의 업무차.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사업자 할 땐 말이죠. On business만 써야겠죠. business 앞에 수익격을 쓸 수가 없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사업자 할 때 on his business 이렇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사업자 할 때 어쨌거나 his라는 수익격을 쓸 수가 없겠습니다. 읽어보자. 심부름을 보내다. On an errand. 가까스로 by the skin of my teeth. By a narrow margin. By nearly 50%. 이거 정말 엄청 중요한 것들인데 다 암기하셔야겠습니다. 특히 by nearly 50% 뭐니? 거의 50% 차이로 이제 이때 by를 뭐라고 한다고? 차이의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by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옆에 쓰시겠습니다. 차이의 전치사라고. 너는 나보다 3살 위다. 할 때 뭐니? 3살 위라고 할 때 뭘 써야 돼? by 3 years를 나타내야 돼. 왜? 나와 너의 나이 차이가 3살이잖아. 그치처럼 차이를 표시할 때는 전치사 by를 쓰겠습니다. 그럼 나보다 10cm가 더 크다. 어때? 차이지? 전치사 by로 표시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계속 보시죠. In cash, by credit card, by check, by birth, by the book. 역시 매우 잘 나오죠? by the book. 원칙대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